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호만 있는 건 아니고 고민거리, 골칫거리도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영입 인사 막말 논란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과거 발언들입니다. 막장 국가와 식민지 이제 막 벗어난 나라 첫 지도자가 이승만 전 대통령,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 정세에 나라 돌아간 시스템 잘할까. 전쟁 지면 집단 성폭행 매일 벌어지는데 페미니즘 무슨 의미. 결혼과 저출산의 주된 주 결정권자는 남자. 자, 글쎄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나왔는데 또 국민의힘 영입 1호 인재죠. 박상수 변호사는 60년대생 이상 꿀빨러들은 뭐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란 뭐 속어 같습니다. 청년을 이해할 생각도 없다.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계 기획 이혼 소송이 터져 나왔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고 재산 분할 받아서 새 인생 사려고 하는 거다. 좀 글쎄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뭐 너무 오래전 글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런 게 과연 국민들 보기에 어떨까 좀 걱정스럽네요. 여의도 사투리의 가장 대표 단어가 뭐냐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 가장 여의도에서 오래 쓰고 써먹는 수법인데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비서관이 옛날에 쓴 책 내용 가지고 여성 비하다 그러면서 몇 달을 비판하면서 사고를 우려먹었었습니다. 국민들 다 기억해요. 그리고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 뭐 노인 비하 발언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문제, 사실 그 국민의힘 쪽의 문제들을 보면 거의 두 가지예요. 부류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의 심판이라고 하는 국민의 상식의 선을 벗어난 이야기들. 또 하나는 혐오나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 이거는 세대를 넘어서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에게 넘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반복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우리는 미래만 보자, 미래를 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그냥 안 보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래서는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그런 점이 뭐 너무 오래된 거 이야기 가지고 발목 잡는 거 아니냐, 본인이 직접 한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의 반응보다는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5.18 발언들이라든지 뭐 4.3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넘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성 혐오 또는 뭐 분열 조장 또는 국민의 역사의 심판의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발언들을 지금 이렇게 미래만 보자라고 넘어가면 아마도 5년 뒤에 10년 뒤에 똑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비대위원이나 국회의원 하고 있을 거다. 좀 그런 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장관 시절에도 인사검증 관련돼서 뭐 여러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이 됐었는데 역시 이제 이런 영입 인사들도 인사검증을 대체 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인사검증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인생 전체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오류라든가 아니면 실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검증하는 것도 완벽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논란이라고 하겠죠. 노이즈죠. 근데 노이즈가 생겼을 때 저는 첫 번째는 그 노이즈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의 일단에게 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과성 멘트를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단계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렵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퇴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응이라는 게 사실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여의도 사투리로 A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미래를 보자라는 식의 화제를 돌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그 인재, 뭐 공관위원도 그렇고 비대위원도 그렇고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데 그런데 화제성 인선과 법조계
인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공관위원도 좀 법조계 인사가 많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인재풀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한동훈에 대한 허니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할 거고요?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정색을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본인이 그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인재 구성 단계부터 사실 이렇게 삐그덕거린다고 한다면 그 답을 진지하게 제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전 지금 오히려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동훈의 인재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